민선 8기 울산시를 이끌게 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가 다음 주에 출범합니다. 울산시의회는 22석 가운데 2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는데요. 집행부와 협치가 기대되고 있지만 거수기 의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의회들도 상황은 비슷한데 또 집행부와 갈등이 예상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김용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위 얘기부터 하죠. 13일 출범을 앞두고 구성이 완료됐죠? 네,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인수위는 3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12명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7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단이 있고요. 네.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는 시정미래기획단도 운영이 됩니다. 네, 이 인수위원회는 어떤 인사들로 꾸려졌습니까? 안효대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임상진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또 윤두한 전 국회의원과 김재익 당선인 선대본부장, 강용식 전 새누리당 울산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계열의 인물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네, 정몽준 이사장이 울산 동구에서 13대부터 17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네. 당시 정몽준 의원의 사무국장 출신인 안효대 전 국회의원이 인수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안효대 전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김창민 국장, 그리고 백무선 전 정몽준 국회의원 협의회장이 인수위에 포함이 되면서 정몽준 계열 인물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 인수위 명단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전문성이 있는 인물들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실무형 인수위가 과연 되겠습니까? 네, 인수위원 중에 국회의원 사무국장 출신들도 많고 정당인 또 전직 국회의원도 2명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전문가들로 잘 구성이 됐는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김 당선인은 실무형 인수위를 구성해서 임기 시작과 함께 곧바로 업무를 보겠다고 했지만 인수위가 과연 서포트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7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한다고요? 네, 김 당선인은 인수위의 전문성 봉합을 위한 차원으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차이완 울산 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한봉희 울산시 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서 대학 교수와 기업인, 정당인 등 75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인수위에 제안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자문위원단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라고 당선인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문위는 인수위 기간이 끝나도 해체가 되지 않고요. 민선 8기의 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정미래기획단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죠? 네, 울산시청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는 조직이 이 시정미래기획단입니다. 4급 1명, 5급 1명 등 8명의 공무원들이 인수위원회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건데 무엇보다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될지 가능한지 이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네, 김두겸 당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부유식 해상폭력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울산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등의 말들을 해온 만큼 인수위에서 이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9일 울산시청에서 송초로 시장과 김두겸 당선인 그리고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 인문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이 부유식 해상폭력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의 행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인수위 사무실은 상수도 사업본부에 마련이 됐죠? 네, 당선인의 인수위 사무실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3층과 4층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38일간 운영이 됩니다. 인수위 측에서 가급적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네. 인수위 소식은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거의 싹쓸이를 하면서 김두겸 집행부에 당연히 힘이 실리겠죠? 네, 울산시의회가 전체 22석인데 국민의힘이 21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한 석을 겨우 건졌는데요. 한 석이요. 네, 예. 집행부의 예산 확보나 각종 사업들의 의회 차원의 지원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집행부와 협치가 기대가 되고 있지만 거수기 의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역할, 그리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얼마나 잘 심의하는지, 또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꼼꼼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구와 남구, 울주군 의회도 국민의힘의 의석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해 보이는데 동구와 북구가 사정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동구의회는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 2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구청장이 진보당의 김종훈 당선인입니다. 아무래도 진보당 출신 구청장의 여러 사업들에 동구의회가 제동을 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북구 같은 경우는 박천동 당선인이 국민의힘인데 의회는 야당 수가 많은 거죠? 네, 총 9석인 북구의회는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도 4석으로 의석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 의회 복귀에 성공한 진보당 강진희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 진보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연대를 이룰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구의회는 초반에 의장당 구성부터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예. 또 구청장의 공약과 사업 추진, 예산 확보에도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의장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울산시의회 의장단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죠. 8대 시의회 의장은 누가 됩니까? 네, 4명이 물망에 오른 상태입니다. 재선 연임에 성공한 안수일 의원과 이번에 다시 복귀에 성공하면서 3선이 된 김기환, 이성용, 강대길 당선인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다수당에서 이 선수와 나이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긴 한데요. 안수일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였던 7대 시의회에서 고군분투해왔던 만큼 우선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6월 27일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고 예. 7월 7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의회가 그동안 자리 싸움에 매몰이 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